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나오는데 무슨 영어 공부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원래 인공지능 없어도 영어 공부할 필요 없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합리화할 걸 찾은 거예요. 난 더 이상 안 해도 돼. 오케이예요. 내가 요리사인데 안성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요리 하루에 1시간씩 무료로 매일 가르쳐줄 테니까 나와. 그럼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나가죠. 여러분 영어를 여태까지 하고 있었어요. 원어민 박사가 내일 매일같이 너랑 1시간씩 무료로 대화를 해줄게. 그럼 해요 안 해요? 그게 열린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건데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어를 안 해도 된다? 그 논리로 살아갈 거면은 인생이 험난할 거예요. 영어는 제가 제 주변 지인한테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 입안에 람보르기니를 넣고 다니는 거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밥 먹을 때 Did you have any idea? 막 이러죠? 그럼 갑자기 옆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똑같아. 람보르기니 붕 하면 쳐다보거든요 사람들이. 영어는 여러분 거의 깡패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대건 60대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진짜 이게 천하무적이에요. 쇼츠, 그 다음에 OTT, AI,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AI.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세사미 AI로 데모하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세사미 AI는 완전히 이제 그걸로 모든 게 끝났고 제가 이 듀얼 브레인에만 읽고 제가 고 대표님이 야 이거 한번 해봐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봤어요. 소름 돋는 거야 진짜. 이거는 챗GPT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영어 제일 잘한다는 분보다 이렇게 세사미가 훨씬 잘해요. Actually I don't know that 막 이래요 막. 막 can you recommend 막 이래요. 막 그러니까 약간 미친 것 같아. Any good Korean drama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얘가 미쳤나 싶어요 나는 진짜. 미쳤나 싶어. 너무 무섭고 그게 코리안으로 나오면은 제가 세세미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네는 엔지니어들이 익스펜딩 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안도 나올 거래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게 진짜 나오면은 직업 진짜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게 나오면은. 그래서 어학연수는 이제 가면 안 돼요. 제가 말씀 세사미가 나온 순간 어학연수는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 어학연수 관련 직장에 계신 분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학연수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은 여행을 가야 돼. 만약 나는 그럼 문화는 트립이나 트래블을 하는 거지. 어학연수는 끝난 거예요. 왜? 저 어학연수 몇백만 나라에 가봤거든요. 일본인들이랑 가서 얘기해요. 세러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타데이 이래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요. 프레젠토 이래요. 그래갖고 걔네랑 내가 막 거기 가서 비싼 돈 내고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고 싶어서 학원 9시 시작하는데 8시 반에 가서 맨날 이거 차려 타고 있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거보다도 세사미 뭐예요? 심지어 세사미 모든 걸 학습했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도 PhD 수준의 수준을 갖고 있어요. 어학연수는 끝난 거예요. 어학연수는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하나의 직업이 며칠 전으로 없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면 부자연스러운 게 있으니까 나는 AI 좀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세사미닷컴이에요. 그러니까 참깨 AI예요. 더 무서운 거. 이게 다 듀얼 브레인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 거 보고 어때요? 또 사람들이 제가 개거품 물고 말하니까 신기하잖아요.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또 따라 해봐 벌써. 근데 벌써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벌써 2만 원 날리셨어. 이런 시대였다니까요. 제가 왜 개거품 물고 듀얼 브레인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인공지능을 많이 써요. 근데 커다란 기술이긴 하지 뭐 그랬는데 이게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갈라파고스예요. 우리나라가 영어권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메이저 기업들 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인공지능 솔직히 잘 못해요. 왜냐면 파파고가 성능이 디플이나 이런 것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뭐예요? 한국어 영어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에 있다가 보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 많이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쇼츠예요. 사실 영어 공부에. 영어 공부의 끝은 쇼츠예요. 왜 쇼츠가 좋냐? 그냥 아무 쇼츠나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좀 더 찾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외국 인터뷰나 우리도 가끔 올리는데 우리는 올리는 숫자는 택도 없고 이걸로 이제 먹고 사시려고 외국 토크쇼나 이런 걸 막 미친 듯이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올리고 한글 해석 있으면은 자동 자막 키면 영어는 잘 나와요. 쇼츠는 1분 안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영어로 본 다음에 바로 한글을 다시 보고 다시 영어로 보고 한글로 보고 이거 반복을 계속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쇼츠로 보는 거는 진짜 웬만한 학원 다니는 것보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 유튜브로 보시고 그냥 보면 안 들릴까? 그냥 99%가 안 들려요. 왜?
이건 진짜 리얼 실전 영어이기 때문에 구동사도 진짜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it is 같은 거 배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김지호 선생님한테서 이 맥락을 배워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쇼츠를 봐봤자 그냥 안 들려요. 그냥 안 들려요. 죽어도 안 들려요. 배워놓고 패턴을 잡고 해야 돼요. 패턴을 잡고 들어야지 그냥 듣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쇼츠 OTT AI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영어 공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영어 제가 이거는 이미 저희가 듀얼 브레인에 제가 많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조만간 업로드 될 텐데 요거를 따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나오는데 무슨 영어 공부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인공지능 없어도 영어 공부할 필요 없었던 분들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합리화할 걸 찾은 거예요. 난 더 이상 안 해도 돼. 오케이예요. 근데 간단한 거.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이어폰 끼면 다 자동 통역 될 거래요. 그럼 이어폰 꽂고 결혼할 거예요? 그 회사 가면 이어폰 꽂고 저는 영어가 안 돼서 통역기 들고 오겠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인터뷰도 안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여전히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은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영어는 그렇게 조금 알았잖아요. 우리가 독일말 몰랐고 스웨덴말 몰랐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지금 스웨덴말, 독일말 번역 다 되죠.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난리 나야 되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비즈니스를 막 할 수 있어야 되고 독일도 비즈니스문이 막 열려. 왜? 인공지능 된다며. 안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진짜 보조 수단이에요. 근데 나를 트레인을 정말 많이 시켜줄 수 있어요. 진짜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걸 뭐라고 말했냐? 내가 테니스 선수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때리러 와요. 나 페데러인데 2시간 무료 레슨 해줄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테니스 최고 선수예요. 그다음에 축구 선수는 뭐예요? 띠리리 전화가 와요. 저 박지성입니다. 저거 무료 레슨 일주일에 2시간씩 앞으로 3년 동안 해드릴 테니까 오실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제주도에서 한다 그래도 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요리사인데 안성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요리 하루에 1시간씩 무료로 매일 가르쳐 줄 테니까 나와. 그럼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나가죠. 여러분 영어를 여태까지 하고 있었어요. 원어민 박사가 내일 매일같이 너랑 1시간씩 무료로 대화를 해줄게. 그럼 해요 안 해요? 그게 열린 거예요. 앞에 얘기는 심지어 안 돼요. 그렇죠? 이 꿈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이 세쌈이랑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성우야. 그러면서 PhD 학위를 갖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접속을 하면 언제든지 나랑 대화를 해줘. 이런 사람이랑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그것도 뭐예요? 무료예요.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K리그를 좋아하는데 K리그를 맨날 S석에서 공짜로 볼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는데 맨날 공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열렸는데 열광하지 않는다? 영어 공부에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인공지능이 여러분 대단하지만 언어보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저는 어학연수, 교환학생, 유학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런 게 없었던 게 너무 억울할 정도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면서 세세미도 지금 데모인데 결국엔 세세미도 결국 스크립트가 남는 구조로 갈 거거든요. 심지어 피드백도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챗GPT랑 대화하고 나면은 그 스크립트가 다 남아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Can you talk to me slowly? Like you're talking to like a 5 years old kid?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해줘요. 간단한 것도. 이 커맨딩 문장도 한글로 해도 돼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건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어를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분들은 그러니까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인생에서 영어가 뭐 제일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논리로 살아갈 거면은 인생이 험난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다리가 사실 거의 불구가 됐어요. 내가 수명이 40년 남았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39년 동안 재활하면 완치할 수 있어. 40년째. 그럼 해야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왜? 아니 39년 동안 재활하는 게 고통스러운데 마지막 1년 살자고 저는 재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 재활할 시간에 딴 거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기술이 발달했어. 3.9년만 재활을 하면은 평생 다시 걸을 수가 있어. 그럼 어때요? 당연히 재활을 하겠죠. 영어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동안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분들만 잘한 거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 외국 경험 거의 있고 아닌데 오케이 너가 천재예요. 그러면 돼요. 그동안은 좋은 인강도 심지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는 있었어요. 시리즈로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기본 동사가 나와야 드디어 징검다리가 처음으로 완성이 돼요. 왜? 김지호 선생님이 입장에서 영어 회화 100 내면 사람들이 신나서 하겠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대중이라는 거 우리가 파인 튜닝이 처음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동사 내고 그 동레벨을 하는 게 아니라 확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 동사도 쉽게 나올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배운 것을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처음으로 공짜로. 그 다음에 영어가 내 뇌에 진짜 들어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오퍼튜니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감정이에요. 감정. 언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기능적인 게 있고 의미적인 게 있는데 감정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팝송을 듣고 그걸 가사 그대로 알았을 때 눈물을 주르륵 흘릴 때, 그다음에 외국 갔을 때 정말 그 놀러 온 사람들이랑 교류를 했을 때, 제가 그 실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어학연수 가서 제가 되게 좋은 홈스테이에 있었어요. 운이 좋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데 제가 우리 랄리사라는 한 저보다 7살 누나가 있어요. 의사예요, 의사. 백인. 제 이메일 막 모뎀으로 할 땐가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때 모뎀은 아니었다. 그때 인터넷이 캐나다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느렸어요. 근데 그 누나가 토론토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이메일을 써요. 내가 그때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영어를 배운 이유는 너한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다. 그 누나가 그거 토론토 대학교에서 접속해서 읽었다가 콧물 머벅대기 울어갖고 그래서 집에 왔어. 그러니까 우리 홈스테이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셋이서 오열을 하는 거야. 헤어질 생각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뭐냐? 우리가 영어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러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드디어 접점이 생긴 거예요. 언어를 하나 바이링걸로 산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는 제가 제 주변 지인한테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 입안에 람보르기니를 넣고 다니는 거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밥 먹을 때 Did you have any idea? 막 이러죠? 그럼 갑자기 옆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똑같아. 람보르기니 붕 하면 쳐다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나라 사람들 뇌에 다 이 DNA 박혀 있어요. 그 영어에 대한 약간 뭔가 이렇게 열등감 이런 게. 누가 그래서요. 저희 판교에는 좀 영어를 하는 어린이들이 많거든요. 어떤 꼬마 어린이 친구 영어 되게 잘해서 쳐다봐요 이렇게. 그냥 사람이 날 쳐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 왜 입어요? 과시하려고 입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보다 여러분 과시하기 좋은 게 없어요. 솔직히 조금 속물적으로 접근하면은 무서울 정도예요. 명품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이거 실사례 알려드릴까요? 우리 싱가포르 국립대 제가 박사과정 있을 때 거기 로컬 싱가포르 친구들이랑도 친했어요. 걔네가 고려대로 교환학생을 많이 왔어요. 고려대 친구들도 싱가포르로 많이 오고. 그럼 걔네가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막 그렇게 백인처럼 막 뭔가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키도 조금 작고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교환학생 때 관심을 못 받아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걔네가 영어 한마디 하면 다 친해지자 그래요. 거기다 얘네가 이제 중국말까지 하거든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한국 친구들 때 한보따리 사귀어갖고 그래서 고려대 애들이 또 교환학생으로 많이 왔었어요. 영어는 여러분 거의 깡패예요. 이거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의 시대는 언어로 말하면 영어의 시대예요. 그냥 지금 영어권이 그냥 독보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계속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건데 새로운 서비스들은 프롬프트를 다 영어로 쳐야 돼요. 뭐 여러분이 번역기 돌릴 수 있지만 그럼 내 인생에서 10% 20% 성능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는데 70km까지밖에 못 달리는 제약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사는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야말로보다 영어의 시대예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왜? 그냥 마야 같은 거 듣고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영어 몰라? Do you understand? 이것만 하는 거야 그냥요.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Do you understand? 그거 몰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챗GPT한테 말해요. 챗GPT한테 I wanna practice with you.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말해요. 그 다음에 Can you correct? 그러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Can you give me some nice feedback? 이렇게 하면 걔네가 피드백 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대건 60대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전두엽이 지금 심각해요.
레벨 3가 되어야 문해력 3이 되어야 정상적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책도 못 많이 여러분 대한민국 문해력은 제가 최근에 조사한 거죠. 요즘에 제가 챗GPT에 미쳐 있어 갖고 문해력 자료를 조사하다가 적응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문해력 부분이 있거든요. 문해력 세 파트 중에 그게 레벨 3이 돼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랑은 대화가 돼. 이 사람은 직장에서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어. 그 3 이상이 19%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여러분 적응 문제 해결 능력 레벨 2, 1은 80%예요. 우리나라는 영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글을 읽을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문해력이라는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고 대표님을 만나고 문해력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읽을 것인가니까 벌써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해력이 30점이 떨어졌어요. 거의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 제가 더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다 맡기게 되거든요. 그럼 듀얼 브레인도 나와요.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그 듀얼 브레인 제 특강 한번 봐보세요. 아직 업로드가 안 된 게 있는데 제가 챗GPT한테 쳤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이라는 게 챗GPT가 생각하는 존재감이 어떤 거냐면은 챗GPT는 여러분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다음 단어로 뭐가 최적인지 가중치를 갖고 있는 알고리즘인데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한국이라고 썼어요.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저는 데이터에서 정말 미비하다고 봐요. 얘네가 프랑스, 독일 이걸 틀릴까 안 틀린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인공지능 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고유 명사를 얘가 틀린 거예요. 대한한국이라고 썼어요. 가중치가 뭐 1억 개네 10억 개네 이렇게 자랑하는 애가 대한한국이라고 썼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챗GPT한테 맡기기 시작하면 그거를 어때요? 판별해낼 능력이 없어져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 문해력 레벨 3이 2023 기준 우리나라가 40%가 안 돼요. 우리나라 10명 중 6명은 뭐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손들으려 그러면 나와요. 엄마 아빠랑 관계가 힘든 분들 나와요. 100% 나와요. 그게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문해력이 낮은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챗GPT한테 물어봐요. 바이링걸 되면 뭐가 좋아? 치매도 안 걸리고 퍼스펙티브도 넓어지고 막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 그걸 물어봤었어요. 챗GPT한테. 냉정하게 말해. 인공지능 시대에 영어 안 해도 돼? 더 해야 된다고 대답이 나와요. 왜? 심지어 자기를 활용한 얘기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영어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끝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개찰찰개예요.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원어민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챗GPT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개떡같이 말해도 귀신같이 잘 알아들어요. 그냥 그거는 늘려가면 돼요.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근데 결국 여러분의 영어는 어디에서 문제가 될 거다? 듣기예요. 듣기예요. 스몰톡도 여러분 막 김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알려줄게요. 스몰톡이 여러분들이 구동사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몰톡은 리액션만 잘해줘도 돼요. 오 이것만 잘해줘도 야 이것만 잘해줘도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나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얘는 리액션 좋은 애야. 더 인기 많아요. 나 한마디 거기 어떻게 쑤셔 박으려고 그런 거보다 그냥 박수 맨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끝나요. 저는 그래서 그 교환학생 때도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백인들. 영어 못하는데도. 그러니까 구동사를 못해서 여러분이 스몰톡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구동사가 안 들려서 스몰톡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실제로 정말 안타깝지만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삶을 못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훌륭한 대화의 상대는 뭐라 그래요? 경청. 인간관계론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경청. 근데 뭘 그렇게 떠들라 그러세요? 그렇죠? 일단 듣기가 돼야 돼요. 듣기가 되면은 잡도 잡을 수 있고 못 할 수 있고 듣기가 안 되면 어림도 없어요. 근데 듣기는 뭐가 안 되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독해가 안 돼서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제일 헛소리 1위. 나는 독해는 좀 되는데. 그 김재현 선생님이 한번 찝어준 적이 있어요. 되더라도 스피드가 나오냐? 독해 속도가 나오냐?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독해가 안 돼요. 저는 왜 알고 있어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독해가 되면은 뭐예요? 영어 자막을 킬 수가 있어요. 영어 자막을 키우면 어때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여러분 스웨덴 친구들이 영어를 왜 잘하냐? 당연히 언어 자체가 거의 똑같아서 그런데 신기한 사실을 알았어요. 스웨덴은 나라가 작으니까 방송사 자체가 작아요.
그럼 프로그램을 방송을 해서 어때요? 미국에서 사다가 방송해요. 그래서 거기에 스웨덴 자막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독해까지만 가면은 유튜브랑 넷플릭스는 영어 자막이 자동 자막이든 진짜 자막이든 다 있어요. 그래서 독해가 되면은 지금 영어 하기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년을 영어 공부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10년을 운동했고 막 그럼 다 육상수 뭐 다 축구 선수 돼요. 그렇죠? 미나님 같은 경우가 오늘 보여줬잖아요. 1년 7개월 육아휴직 하면서 빡세게 하니까 뭐예요? 제로에서 올라온 거예요. 확실히 늘으셨네 그때보다. 그때는 벌써 그때 즉흥적으로 시켜갖고 이렇게 조금 떠듬떠듬했는데 벌써 굉장히 플루엔트 하잖아요. 여러분 빡세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수가 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도 돼요. 뇌는 여러분들이 내 뇌는 안 바뀌어야지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지만 뇌는 바꾸지 말아야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의지랑 상관없어요. 정말 뒤지게 들으면은 뒤지게 많이 하면은 결국엔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계는 영어 독립 만세를 각자 외치면서 이 영독절도 계속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발표할 시간을 여러분들 또 많아요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 해볼까요? 제가 내려가기 전에 나는 다음에 영어 발표 한번 해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못 들면은 영어 잘할 확률이 낮아요. 왜? 아까 영어 뭐라 그랬어요? 기세. 우리 엄마가 영어 기세로 진짜 잘해요. 큐컴버 딱 이래요. 그냥 오이 딱 이렇게 like 이래요. 왜냐 우리 엄마가 이제 70이어서 가물가물 하거든요. 근데도 기세로 잘해요. 싱가포르 가도 스타벅스 가서 주문 얼마나 잘 어떻게 난 궁금해. 그냥도 아니고 플랫 화이트 라떼를 디카페인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기가 막히게 주문 잘해요 그냥요. 아니 내가 걱정돼서 따라가 줄까? 자기 할 수 있다고. 기세가 없으면은 언어는 여러분 잘할 수가. 여러분 어린이들이 뭐예요? 기세가 좋아요. 어린이들은 I don't care예요. 진짜 그러니까 I don't care. 그러니까 진짜로 걔네는 우리를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막 지르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 이렇게가 막 이렇게 미나님 오늘 아까 우리 다현님 다른 분들 이렇게 세리님 다 발표하셨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행복해요. 막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막 도파민이 올라와요. 흥분되는데 막 이러면서 잘하네, 씩씩하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냥 인간적인 부분 얘기해드리면 제가 우리 딸한테 맨날 귀에 박히게 하는 말이 있어요. 씩씩해야 된다. 다 필요 없다. 씩씩해야 된다. 항상 제가 테스트를 해요. 아빠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용감한 거. 이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막상 용감하진 않아요. 근데 씩씩한 게 진짜 중요한데 안 씩씩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왜 성공했냐? 50대 60대가 씩씩한데 그럼 대한민국이 왜 괴롭냐? 50대 60대가 씩씩한데 씩씩하면서 문해력이 낮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왜 그럼 조금 출산율이 낮냐? 30대 40대는 씩씩한데 문해력은 조금 높은데 씩씩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문해력을 50대 60대를 맹추격해요. 책을 1년에 1.8권 읽으면서 막 장난 아니야. 거의 F1 수준이에요. 내가 꼴찌지만 따라잡겠다고. 50대 60대 분들 기다리라고. 내가 문해력 1등으로 내가 쫓아가겠다고 진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고 대표님이랑 우리 식구들이랑 그러니까 진짜 영어 독립시키는 게 꿈이에요. 이 단어 영어 독립은 이거 언제 픽업한 거냐면은 8년 전이에요. 우리가 영어 독립이라는 키워드로 뭔가를 해내자. 그걸 8년 전에 얘기한 거고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빌드업을 한 겁니다. 저희는 자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언 리뷰에서 잘하신 분들 이렇게 검사해보죠. 스킴님이라고 미나님이랑 비슷한 분이 있으세요. 그분도 자녀가 있고 미국에 계시는데 하루에 5시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분도 5시간 하니까 그분 미국에 있으니까 조금 유리하죠. 유리하니까 3개월 만에 영어가 확 늘어요. 하루에 5시간. 그러니까 스터디언 리뷰만 5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했어요. 수색했죠. 끝장반에 있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독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늘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어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 상상스퀘어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